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도 얼마나 고민 많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신나게 주식공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만나볼 멘토님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3부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공장에 초대된 멘토님 바로 2부에서 함께한 유로스타 멘토님입니다. 지난주에 언급된 종목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제나 앵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보이시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유로스타 멘토님이 대기 중에 있고요. 나는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은지 이런 방법까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의 톡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화도 조금 어렵고 QR코드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의 검색창에 우리 코주부 유로스타라고 검색해도 바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송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톡방입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유로스타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또 지난주에 우리 멘토님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잠수함. 네. 슉 쳐지면서 가끔씩 잔수함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이 텐션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조금 좀 차분하게 갔었는데 오늘 좀 거칠게 해보려고 일단 많이 좀 거친 네. 남자. 거친 남자로 네, 그래서 오늘 가겠다고 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거칠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저희는요 길게 안 들어요. 딱 5글자로 요약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초반 강하고 후반 약하게 일단 흘러내렸습니다. 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5글자. 뭐 초반 이거 안 돼요. 5글자 해주셔야 돼요. 아프다. 네. 아프다. 아프다.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네네. 뭐 이런 거인 거죠? 네네네네. 오케이. 다모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 이런 답변을 주신 거죠? 네, 아무래도 오늘 일단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많이 이제 그러니까 증시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이제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고 미국 네. 증시도 좀 좋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증시를 많이 기대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좀 초반에 좀 상승을 했다가 후반에 좀 하락하면서 좀 많이 실망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에 이제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네. 이제 저도 아프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이런 뉘앙스로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뭐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말만 가지고서 우리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네네네. 지금 자꾸 잠수함보다 내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증시 대실패 참담한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시장이. 주심도 약하고요. 환율도요,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너무나도 힘든데요. 그러면 시장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 계속 넘어가야 될 텐데 더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시간이 지금 약간 지금 오늘 9월 30일이 어떤 거냐면 또 지난번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 우리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네. 9월 13일에. 그 9월 13일에도 어떠냐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그동안에 좀
좀 가장 좀 심각한 좀 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온다 하더라도 저 금요일 후반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월 네. 13일에도 아무래도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증시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렇게 일단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 심리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시청자님께 그러면은 힘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네네네네. 아,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요? 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하루 정도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시청자님께서 제가 말한 시장을 목격하게 되실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아마도 9월 30일 정도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달러도 계속해서 일단 고공행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올라가서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조금만 좀 올라가서 좀 유지만 해준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12월 달까지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예상을 뒤엎고 만약 저점 깨트린다면 또 다시 이제 또 하락을 일단 할 수 있는.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2,000선 깨지는 2,000선을 거예요? 말하는 거죠. 2,000선 미만. 네. 그럼 깨질 네.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네네. 순간적으로 일단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00선이 상당히 좀 지금 시장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일수록 우리가 정신 반짝 차려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해당 방법은 여러분들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옆에 있는 QR코드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열리는 QR코드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만나볼 수가 없어요. 지금 빠르게 옆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의 톡방 바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코주부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셔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데일리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갖고 오셨는데요. 바로 바이오 관련주 갖고 오셨어요. 바이오 관련주 사실 오늘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빠진 시장에서도 힘을 유지해줬던 게 바이오 관련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시청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시청자들께서 일단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장에서 일단 크게 이제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이제 상승을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오늘 좀 상승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이슈로 일단 좀 뜨게 되는데. 네, 미국에서 일단 바이오젠 일단 관련주가 좀 알츠하이머 일단 신약 임상 3상에 일단 성공하면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일단 조금 상승을 하고 좀 기여할 것으로 일단 보면서 좀 상승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 나오면서도 오늘 보면 뭐 피플바이오라든가 일단 대화제약이라든가 오늘 또 일단 노란톡방에서 드렸던 국전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네, 한번 국전약품이죠. 네네네 국전약품. 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침체돼 있는 이런 구간에서도 좀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약간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오늘 좀 특징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우리 멘토님 좀 침체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끌어올려야 네, 돼. 네, 바이오주는 활력소를 올랐는데. 찾으셔야죠. 네. 지금 옆에 아리따운 유정 앵커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체되실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이제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네. 네. 드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에서 일단 오늘 뭐 셀트리온 굉장히 또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좀 이 상승률이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피플바이오라든가 현재 오늘 좀 두 번째 제약이 일단 대화제약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화제약. 아마 시청자님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 전고점이 일단 12,800원대이기 때문에 네. 오늘 상한가로 일단 마감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내일까지는 대화제약이 더 갈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네. 한 번쯤 지금 현재 보시면 시청자님 뻔한 구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때 보시면 이제 그 뭐랄까 그
9월 1일에 매물대와 그리고 일단 7월 14일 일단 매물대가 있는데 네. 요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피플바이오라든가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내일도 한 번 더 갈 종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제약, 피플바이오 내일 지금도 오늘도 주자 상한가니까 뭐 네. 내일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건 뭐 추격 매수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다 잘 비중 조절 잘 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게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는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자 일단 이렇게 빨갛게 이제 그 상한가 봉이 섰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봉이 기준봉이 되거든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만약에 이제 피플바이오를 들어간다면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절반만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왜 그러냐면 혹시 시청자님 혼자 하시다가 이게 그럼 또 진짜 초단타로 들어가다가 훅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초단타가 아니라 만약 네. 들어갔다가 이제 진입했다가 만약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밀리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상한가가 나온 상태에서 보통 밀리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보통 이제 올라가지 못하면 그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최악순 일단 밀리는 조정 주는 구간인데 네. 보통 그럴 경우에는 보통 그 상승분의 거의 30% 내지 50%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너무 많이 밀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딱 목표 지점을 오늘의 그 고점 있죠. 네. 돌파되는 시점에 들어갔다가 돌파 후 무너지면 바로 나오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손절이 짧은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들어간다면 좀 효과적일 것 네,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건 사실 피플바이오, 대화제약, 뭐 국전약품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좀 안전한 좀 심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을 내일 매수하면 안 될까요? 사실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목보다는 좀 덜 상승했잖아요. 상승은 했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라면 차라리 조금 손실은 덜하게. 그러니까 밀렸을 때 우리가 사실 최대한 안 좋을 때를 가정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정감이냐 아니면 공격적인 수익이냐 이제 이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안정적으로 가자면 아마 센트럴이나 이런 것들을 그쵸. 일단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예. 센트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일단 그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손티론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저는 일단 좀 제약 관련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앵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럴 때든 그다음에 조금 무겁고 조금 안정감이 있는 게 좀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종목을 원한다면 지금 저는 센트럴 제약이 그나마 조금 낫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거죠. 네네네네. 지금 거의 뭐 최저점 부근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장 좀 쉽게 볼 게 뭐냐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저점이 나와 있죠. 59,7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기준점을 보시고 저점이나 일단 매수 공략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일이면 아무래도 일단 시청자님 보시기에 차트적으로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고 오, 네. 그리고 네 좋은 건 뭐냐면 오늘 고점만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에서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네 지난번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5월 달에 저점 그리고 6월 달에 저점 줬던 저는 일단 7만 원 초반까지는 이 종목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7만 원 초반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벌써 우리 오늘만 해도 언급했던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전부 다 내일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었죠. 네네. 이 모든 종목들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나이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 힘든 시장 속에 얼마나 많이 지치셨어요. 구겨진 계좌 확실하게 펴드릴 다리미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진단이
정확하게 나가려면 QR을 들어오셔야 하거든요. 생방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오픈 톡방입니다.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네. 들어와 주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한 관련 이슈를 갖고 오셨어요. 이 탄도미사일 관련 이슈로 방산 관련주가 급등했다라고 갖고 오셨는데요. 이슈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시면 일단 시청자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한미 일단 그 삼국에서 일단 지금 동맹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일단 네. 북한은 일단 탄도미사일을 일단 발사했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네. 네, 방산주 관련들이 오늘 또 들썩들썩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빅텍 그리고 스페코 정도가 일단 조금 상위권에 일단 올라갔는데 네. 빅텍이 오늘 조금 이제 좀 상승을 조금 좀 크게 나왔죠. 한 이 종목- 10.21% 네.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오늘의 일단 저점만 지켜준다면 한 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5,700원까지도 일단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장기적으로 일단 보시면 시청자님도 일단 이렇게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언제냐면 네, 거의 6월 달이죠. 6월 달과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본다면 좀 의미 있는 5,700원 구간까지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 일단 갈 수 있고요. 현재 일단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월 달에 일단 저점 찍고 그리고 오늘 9월이죠. 9월 달에 저점 찍으면서 쌍바닥 패턴을 또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5,700원 또 넘어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넘어간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6,500원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일단 방산 관련주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 테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테마요? 네, 아니, 여기서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네네네. 제가 빨리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테마가 네,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마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이제 네. 네, 이런 쪽으로 또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질 이런 것도 일단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물질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 방송이니까 내가 물질하길래. 물질이 뭐냐면 네. 이제 그 재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특수 재료 같은 건데 그거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물질이라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네, 약간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잠깐 우리 제나 앵커와 함께 방산주 함께 알아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제나 앵커. 네, 바로 방산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방산주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일단조, 휴센텍, 스페코, 한국항공우주, 빅텍이 있는데요. 지금 6%, 7%, 4%, 빅텍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포메탈, 한화시스템, 휴니드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2.43%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에이트원 그리고 제노코도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루멘스, 웨이브 일렉트로 이렇게 있는데 방산주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산주도 있고 좀 생소한 방산주도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려주신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유심하게 봐야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멘토님? 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을 일단 조금 이제 좀 주목될 수도 있는데 네, 현대 로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일단 방산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종목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한번 수익을 일단 거뒀고 지금 일단 일차적인 눌림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더 내려간다면 뭐 사실 24,000원까지도 한번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고점에 비해서 이제 한 30%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 매수를 할 시점이 있다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일단 조금 그나마도 방산주 중에서 시청자님이 가장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사실 이 종목이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일단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사실 내일 당장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매수 된다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오늘 노란 톡방에서도 일단 사실 그 수익을 좀 냈었던 아,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수익을 한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제 2만 원대, 2만 7천 원대 돌파 못하면 좀 저항 줄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은 실현했긴 했는데 지금 상황은 아마도 일단 2만 5,500원대부터 2만 4천 원대가 일단 매수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산주들이 수주 이슈 때문에 뜬 게 아니라 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때문에 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한미 공동이 훈련이 끝나면 그냥 다 재료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도 그렇듯이 이제 이 재료가 일단 사실상 간단하게 일단 금방 끝나는 재료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일단 한미 훈련이 하루 이틀 하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아, 며칠 하는데요?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일단 지금 재료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뭐 영업적인 이익면이라든가 이런 면도 좀 상당히 좀 방산주이면서도 좀 되게 좀 알차 있는 이런 회사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뭐 빅텍도 얘기하시고 현대로템도 얘기하셨고 그러면 뭐 스페코도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장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물린 종목도 있을 거고 시드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포트를요 방산 이렇게만 채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개만 꼽는다면 자 빅텍, 현대로템, 스페코 중에서 뭐 할까요? 저는 약간 시청자님께서 진짜 지금 현재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현재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약간 좀 안정적으로 딱 그럼 뭐 세 관리하기 개 위해서 뽑지 말라고요? 아, 없는 그중에서- 사람은 세 개 중에 하나만. 네, 그 중에서 일단 네. 현대 로템을 일단 지금 들어갈 시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현대로템이 현대로템. 네. 그러면은 현대로템 바로 신규 매수하는 거는 가격은 24,000원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현재 조금 조정 주면 24,000원까지 일단 올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로선 26,000원대부터 일단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200원, 그러니까 150원을 일단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네네.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네. 현대로템 종목도 나왔고요. 가격도 거의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매매 전략. 사실은요. 시기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그리고 정확한 그 매수 매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는요. 검색창에 코주구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면 더욱더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나 앵커와 함께 다음 이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세 번째 이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인데요. 뉴스 관련주가 정말 비상적으로 뜨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의 이슈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맞아요. 지금 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를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4.26% 상승, 파루, 그리고 체시스, 한일사료, 제일바이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시스 11.1% 오늘 급등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일사료 등 사료 관련주도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사료 관련주도 돼지열병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돼지열병 관련주 언제까지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한탑이나 대주산업, 팜스토리, 고려산업, GSE처럼 그리고 또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승부사에서 수익률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해당 종목들 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6%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돼지열병 관련주 어떻게 보면 사료 관련주까지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슈로 인해서 해당 종목들 아직 더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남았을까요? 네, 시청자님께서 일단 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일단 지난주에도 일단 네, 일단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이 종목이 일단 왜 얘기하냐면 네. 뭐 아무래도 일단 그 돼지열병에 대해서 일단 여기 조금 간략하게 본다면 이 종목이 일단 어떻게 보면 앵커님 말씀했듯이 사료 테마까지도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조금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일단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카나리오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도 현재적으로는 아마도 일단 지난번 사료 테마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이런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약간 좀 중복되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한다면 이중적으로 좀 테마가 묶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3만 원대 올라갔다면 다음 구간 4만 5천 원까지 기대해야 되는 종목인데, 아직은 3만 5천 원대 그리고 2만 5천 원 약간 요쯤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기회는 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이때 보시면 이제 이날 그 27,000원 얼마 때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간다면 27,000원대가 일단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27,0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4만 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종목 말고도 그러면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 거는 이 세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여기에도 묶여 있지만 네. 사료 테마에도 그쵸.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중적으로 일단 테마가 묶여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격테마죠.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도 조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체시스, 진바이오텍 이렇게 있거든요. 네, 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그 약간 윗꼬리를 맞고 있는데 박스권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일단 오늘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거의 좀 10%대 정도 올라갔다 맞고 떨어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좀 이슈가 조금 있어서 좀 터진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또 가져가기엔 좀 불편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이슈는 이슈로 일단 생각하시고 좀 네. 가셔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나마 조금 낫다면 저는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나 진바이오텍 정도로 일단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같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테마에 속한 것도 네.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테마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일단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사실 오늘 여기에 설명은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고르냐면 우선 이 종목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지 일단 네. 먼저 확인하고, 네. 그리고 또 회사가 조금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이평선의 위치인데, 이평선이 이제 가급적 장기적인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시청자들이 초보님들이 접근하기 좀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적합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오늘 종목들을 일단 보시면 약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조금 보시면 이제 조금 장기 이평선 바로 다 아래쪽에 있죠. 아까 좀 네. 전에 두 평, 그리고 두 종목은 그나마 좀 양호한 게 뭐냐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나마라도 일단 여기 보시면 단기적인 이평선에서 골든 크로스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사가 만약에 영업이익까지 좀 빵빵한 회사라면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그나마 이 테마 속에서는 네. 조금 이렇게 설명을 그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바이오텍은 별로예요?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이 종목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이제 어느 이평선을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좀 또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네.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일단 좀 더 아. 올라갈,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평선이 오늘 들어 올렸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루 이틀 더 가면 이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얘네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면 얘도 아니 조금, 근데 네.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우리들의 방송의 골든 크로스는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우리 지금 데드 크로스야. 네, 맞아. 네. 텐션 올려야 지금 돼. 우리가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우리 멘토님의 텐션은 쭉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장기 이평선인데 내려오시면 오늘 하루 오신 우리 멘토님이 쭉 내려오시면 어떡합니까? 데드 크로스야, 데드 크로스. 네, 장수랑 텐션 좀 올려주셔야죠. 올려야 네, 될 것 끌어 같아요. 올려. 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골든 크로스를 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그나마 좀 안정권에 들어가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만 원 초반 그리고 2만 9천 원대 초반 위에서만 올라가 준다면 아마도 일단 장기적인 이평선도 조금
여유 있게 거느리면서 위에서 일단 놀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우선은 우리 멘토님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추가 후속 주자로 가져갈 수 있는 사료주 테마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제일은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좀 궁금하다. 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혜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저희 이거 명품 QR코드예요. 빠르게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끄시고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방송 보시고 전화 상담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럼 바로 상담 우리 만나봐야 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 톡방 상담 더 먼저 받고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026007-8339번으로 안내 드리고요. 바로 톡방 상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입니다. 8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 화면 보시면요. 0.49% 하락하면서 88,8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멘토님 좀 어쨌든 아무리 시장이 빠지고 있는 장이라고 해도 내 계좌가 손실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쵸,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에 일단 가장 정중앙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코스피가 이제 떨어질 경우는 같이 일단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시총도 무겁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또 비중도 일단 사실 적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상황은 그냥 보유 쪽으로 일단 가시는 게 나아요. 지금 현재 왜냐면 어차피 지금 상황은 이미 일단 비중도 높고 가격도 네. 일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 쪽으로 일단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략을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보유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는 게 맞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선이 있고 코스피는 거의 똑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단 9만 원대가 그리고 일단 저항 그리고 87,000원대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사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많이 지금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15%라면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 이렇게 걱정할 생각하겠습니다. 필요가 네, 없다. 그냥 네. 홀딩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네네. 그럼 저희가 상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렇게 유로스타 멘토님 인기가 많으신데 우리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시청자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지금 전화 상담이 왔는데 전화를 하기가 조금 부끄러우시대요. 그럴 수 있죠. 조금 네. 속상하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좀 빙의를 해가지고 목소리로 조금 해볼게요. 제가 빙의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들어오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그게요. 제가 신세계 푸드를 매수를 했는데요. 신세계 푸드요. 네. 신세계 푸드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요. 네. 76,400원입니다. 76,4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이요. 제가 20%를 담았네요. 20%요? 굉장히 많이 남으셨네요. 근데 혹시 왜 매수를 이때 하신 거죠?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먹는 걸 식음료주가 좋아하셨구나. 또 뜬다고 해가지고 또 네. 옆에 말 듣고 홀랑 샀는데 네. 제 맘 같지 않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차트를 보니까 적어도 4월 정도, 올해 4월 정도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9월까지 한 5개월 정도는 굉장히 힘들게 지키셨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쭉 하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자, 네. 이렇게 시청자님 빙의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럼 바로
우리 신세계 푸드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1.36% 하락을 했고요. 59,9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네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했을 때 하락이 조금 나온 상태라서 시청자분이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멘토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십시오. 일단 현재 지금 보유 비중이 일단 20%보다 보니까 사실 네.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시청자님께서 일단 제가 전화 통화를 왜 못했는지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76,000원대라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76,000원대 같으면 지금 현재 사실 조금 오래된 포지션인데 네, 한 5개월 네, 전이에요. 네, 거의 지난 4월 달부터 일단 계속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자, 시청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매수 가격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봐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65,000원대까지 한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65,000원대에서 만약에 그냥 돌파해 준다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65,000원대에서 만약에 64,000원이나 65,000원 얘기할게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돌파하지 않고 그냥 저항을 준다. 그랬을 때는 그냥 50% 정도를 가감을 좀 덜어내십니다. 네. 아, 네네. 그럼 일단은 지금 이 64,000원, 65,000원 이 구간이 중요한 거죠. 네네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식음료주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 식음료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태조 이방원 그리고 또 우리 전쟁 관련 이슈가 나타나면 방산주가 뜨잖아요. 방산주가 뜨면 당연히 전쟁에 대한 위험도 때문에 식음료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식음료주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음료주 관련주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CJ 제일대장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농심 역시도 빨간불을 켰고요. 하지만 이게 뭡니까? 빙그레, 오뚜기, 삼양식품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역시 미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해당 종목도 2.9% 하락을 했고요. 풀몬 홀로 지금 빨간불을 켰네요. 2.37% 상승입니다. 하지만 샘표식품, 오리온,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전부 하락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머 뭐야 여긴 또 빨간불이네요. 동원 F&B, 사조 동아푸드원 그리고 사조 시푸드, 할인, 마니커까지 지금 빨간불을 켜며 보합권 유지하는 종목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켜봐야 하는 건 과연 이 식음료 테마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간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식음료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그 신세계 푸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시청자님이 알만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너무 일단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일단 동반해서 하락했고 지금 시청자님 종목만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은 일단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비중이 작다면 지금 네. 오히려 저는 더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비중이 이미 20%라서 너무 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5,000원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65,000원대에서 저항을 준다면 그때 저는 가감하게 비중을 50% 정도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65,000원에 좀 저항을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50% 줄였어요. 근데 이제 좀 저쪽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계속 올라간다. 그때에는 가감하게 뭐 75,000원이나 8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멘토님 네. 일단은 멘토님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건 둘째치고 근데 지금 이게 신세계 푸드가 네. 그냥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한다고 해서 하락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환율에 대한 악재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이럴 줄 모르고 신세계 푸드에서 미국의 자회사를 지었는데 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것도 미국에다가 갔다가 지금 회사 새로 만드는 게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비중이 많고 매수가와 지금 현재가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홀딩할 걸 관망할 걸 관망하라고 해야지 이거 지금 언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은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사실상 좀 안타깝지만 손절 라인이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종목은 아무래도 또 미국에 일단 공장을 그럼 짓고 그냥 기다려요. 네, 65,000원 올 때까지. 지금 하염없이? 상황은 아무래도 추가 진입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이 종목을 홀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손절하더라도 저는 6만 5천 원까지 가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 손절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그때라도 청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할 기회조차 잃었다 이런 네네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시청자분 지금 설명 잘 들으셨죠. 너무나도 네.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다려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손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걸로는 우리가 손실을 봤어도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오픈 득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코주브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상담까지도 만나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멘토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아주 칼같이 철저하게 해주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멘토님의 수익률에 나오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의 수익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보시면요. 한일사료 역시나 사료 관련주 하나 잡으셨네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16.75% 수익 나왔고요. 고려산업 역시도 19.22% 상승입니다. 우리 팜스토리 역시도 사료 관련주예요. 7.44% 수익이고요. 황금 ST 4.21%, 현대로템 5% 넘는 수익권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가득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유로스타 멘토님, 저희가 건드려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요. 와, 고려산업 먼저 볼까요? 가장 높거든요. 고려산업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2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 볼 수 있었을까요? 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철강과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움직일 거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예상대로 일단 움직였던 건데요.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을 주고 일단 다시 또 내려왔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또 한 번 올라갈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언제요? 네,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제요? 네, 저 같으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5,000원대에서 5,200원대 매수한다면 5,000원대에서 5,200원. 지금보다 아주 약간 내려와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뭐 언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 네, 답답해서 가격적으로 어떻게 일단 봐요? 그때 5,000원대에서 5,200원대를 노릴 것 같습니다. 아, 네, 잠깐 5,000원. 잠깐. 근데 유로스타 멘토님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수익률만 봐도 빵긋빵긋 웃음 그러니까. 나와야 네, 네, 되는데 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잖아요. 행복한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자, 행복하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네, 네, 네. 지금 카메라 보시고 한번 씩 웃어주세요. 네. 자, 이 네. 텐션 그대로 한번 네, 네, 수익률 네. 복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질문을 할게요. 고려산업은 정확한 가격대를 알려주셨고요. 그리고서 또 궁금한 거는 황금 ST입니다. 황금 ST 같은 네. 경우에는요. 지금 이때 수익을 난 다음에 쭉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을 전혀 못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 황금 ST에 대한 이 재료는 완전히 소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정도면 일단 단계적인 재료 소멸은 일단 됐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락함으로써 약간의 또 다시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걸 샀다가 팔았다가 한다면 좀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가는 이평선을 일단 깨트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6,300원대까지 내려와서 약간 깰 수도 있어요. 일단 깨면서도 약간 좀 조정 주면서 옆으로 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일단 아마 6,000원과 6,500원대 사이에서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저희가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가격대를 주시네요. 이제 좀 덜 혼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주는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분. 하지만 이 가격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격대를 알고 있어도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고요. 또 여기에 대해 더 중요한 건요. 또 멘탈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는요. 다시 하락하면 어떡하지? 다시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이미 이 종목에서도 승리를 하셨고 정말 경력도 길고 수익도 높은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또는 코주브 유로스타라고 검색하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 종목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의사로는 얘기해봤으니까 안 할 거고요. 현대로템 어떨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매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일단 가져갔고 지금 일단 이평선이 일단 무너짐으로써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잠깐 수익 냈던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일단 보니까 그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하면서 이슈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나마라도 좀 이제 안전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 종목이 이제 현대 로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은데 이 현대로템이라는 주식은 또 안전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 우리 지금 국군 장병들한테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나라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충분히 일단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있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과 한마디 하세요. 사과는 아니고 사과는 아니고, 우리 네. 국군 장병들이 열심히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멘탈이 일단 강하다 이런 뜻으로 강하다. 보이는 거예요. 멘탈이 멘탈이 강한 강하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 정도쯤은 그냥 아마 군인 장병들도 엄마 오늘 사야 될 것 같아 방산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사왔으니까 빨리 사시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내일 바로 수가 진입 가능한 건가요? 네, 내일도 아마 좀 진입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내일부터요? 네네. 지금 여러분 바로 현대로템 내일부터 시초가 진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언급해 주시고 계세요. 네네네.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우리 방송만 보고도 시청자분들 부자 되시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히든 종목이 아니었어요. 히든 종목은 진짜 지금 숨겨 있습니다. 곧 지금 얘기할 거니까요. 바로 QR코드 통해서 오픈독방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코주부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픈독방 들어오셔야지 히든 종목에 대한 이른 가격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일단 종목은 섹터부터.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 아니 지금 뭐 이거 반도체 뭐가 좋다고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반도체 지금 제가 지금 시장치도 보고 있거든요. 네. 파란데 네, 뭐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일단 반도체는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3사가 거의 좀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 반도체예요?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주력으로 하는 게 뭐냐면 파운드리 사업과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제작을 다 하는 그런 회사로. 파운드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이 파운드리라는 것도 네. 외부에서 만들어 주려면 엄청난 기계와 기술과 이 자본 엄청난 연구원들이 필요한 건데 네네. 이거 저희가 딱 들어도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떨어진 재정주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서 어떤 시청자님 좀 알만한 이제 내용인데 네.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네. 오늘 또 우리 소액 주주들이 너무 이제 항의가 심하니까 이제 물적 그거는 좀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엄청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엄청난 힌트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뉴스에만 쳐봐도 뉴스에만 나올 일단 것 같아요. 물적 나오죠. 네, 분할, 네. 철회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이렇게까지 쉽게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힌트 갖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좀 너무 그런가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왜 상승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일단 반도체 그 대장주에 일단 속해 있으면서 그래도 일단 시가총액도 조금 삼성전자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일단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3% 정도, 5% 정도 오른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7% 내지 10% 정도 오를 수 있는 우와.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네. 어차피 이 테마는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랑 같이 가는 테마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지금 다 사실 얘기했나? 가격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혀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물적 분할 처리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 알아챈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가격대가 네. 굉장히 낮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삼성전자도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데 이 종목이라고 바로 상승할 수 있어요? 저는 히든 종목 좋은데 네. 너무 오래 걸리는 종목 싫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조만간 뭐 거의 8월 30일 이후 한 번 네. 저는 상승 무조건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보다는 이 종목이다. 반은 바로 그 종목 알고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유로스 멘토님께 톡방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일단 많이 좀
호응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 주식을 절대 놔서는 안 되고 지금도 오히려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생각하고 오히려 자금이 있다면 지금 더 계속해서 좀 저평가주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시장에. 지금이 네. 기회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유로스타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준비한 주식 공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다음 방송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